오늘은 이제 그 4주간 금요일 날 그 법문은 부처님 당시에 업장에 의해 가지고 괴로움을 받던 대표적인 분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네 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업장을 소멸을 하고 소원 성취하며 새로운 삶을 사는 대표적인 여인들이 몇이 있는데, 그 중에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아주 상당히 그 좋은 집안에 그 잘생기고 교양도 넘치고 잘 배우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그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요 여인이 그 인도 당시에는, 인도도 지금도 그 계급 사회가 아주 강해서 계급이 직급이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을 못하게 됐는데, 이제 조선시대 말로 그 아가씨가 그 집안에 종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 전날 그 이제 가출을 하지, 멀리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슴하고 둘이 사는데 재밌게 잘 살았는데, 그 이제 첫 번째 애 낳을 때는 이제 친정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아기를 낳았는데, 둘째 때는 너무 고향에 가고 싶은 거, 친정 부모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자고 가면 이 남편은 붙잡혀서 바로 그 죽음을 당하는데,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걔 이제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그 고향이 그립고 친정 부모가 그리운 거예요. 남편이 그 일하러 나간 사이에 걔 이제 애 하나를 손에 그 잡고 친정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집에 남편이 와 보니까 없으니까 이제 친정을 가는구나. 뭐 오늘날도 보면은 해산 간호는 친정어머니가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하면 서로 나중에 서우는 생각이 많이 든대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친정어머니를 더 모시려고 하잖아요. 결혼하고도 부려먹으려고 뭐 상당히 불순한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여간 참 그 자식이 뭔지 그 자식에 대해서는 오로지 전부 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모들 심정들인데요. 걔 이제 그 배가 태산같이 불러왔고 또 아기를 하나 데리고 가기 때문에 많이는 못 가서 다행히 만나가지고 해가 뉘엿뉘엿 하니까 이제 거긴 뭐 인도는 더운 데니까 나무 밑에서 자기로 했는데, 그 밤에 갑자기 해산 기운이 있어가지고 아기를 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서로 나무 밑에 이제 잠이 들었는데 새벽이 돼가지고 큰애가 울어가지고 깨보니까 남편이 호불아에 물려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이미 시신이 썩어갖고 퉁퉁 불었고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인도는 또 그냥 시체를 산에다 버리는 그런 뭐 관습이 있었으니까 버리고서 하나는 안고 하나는 업고 그러고 가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는 그 냇가가 물이 별로 없는데 그 위에서 상류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많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두 아기를 산모가 한 번에 건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아기를, 큰 애를 먼저 물 위로 이제 건네다 놓고 다시 이제 작은 애를 건넬라고 이리 오는데, 그 중간쯤 와갖고 물발이 아주 센데 그 애가 이제 놀래갖고 엄마 하고서 소리치고서 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물발이 세니까 떠내려가서 그 엄마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 하나는 물속에 떠밀려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가 됐고, 그래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뭐 방법이 없으니까 걔 이제 그 어린 애기라도 갓난 애기라도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늑대가 그냥 입맛 다셔가면서 지나가는 게 벌써 그 꼴깍 해갖고 하고요. 그래 이제 그 반드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나와서 정신을 잃고 그 혼절해 있다가 깨보니까 지나가는 어떤 이제 바라문이 그 깨워서 일어나 보니까
친정 동네에 옆집에 사는 아저씨예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떻게 살아갖고 이제 24시간 안에 당한 이야기를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고향 동네 그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안 됐다고. 그 3일 전에 밤에 갑자기 그 집이 불이 나가지고 친정 식구들이 전부 다 불타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 기절했다가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네 그 고향 마을이지 따라가가지고 이제 그 우두건이 돼가지고 뭐니 이제 정신 잃고 그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또 그 집 앞을 아침 저녁으로 지나다니는 젊은 남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서로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은 이제 부인을 잃고 부인이 이제 죽어서 그 공동묘지다 갖다 버리고 그 생각이 나서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이제 서로 그 불쌍하게 생각하다가 그럼 우리 또 같이 합쳐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갖고 이제 그 참 서로 사랑을 해가면서 사는데 이번에는 그 남편이 시름시름 앓더니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그 풍습은 남편이 죽으면 순장이라고 그래갖고 살아있는 부인도 같이 파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묘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깜깜하고 이제 숨 막혀 올 그거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다 눈을 떠보니까 별이 총총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도둑놈이 그 도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도둑한테 그 묘에는 이쁜 여자도 같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딱딱 좋아가지고 이제 그 도구를 해서 따라가서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데 참 지지리도 복이 없지. 그 남편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현장에서 끌려가지고 사형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쳐가지고 이제 막 그 스트립쇼의 원조가 아마 그 여인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홀딱 벗고서 그냥 미쳐갖고 날뛰고 댕기고 돌아가지고 근데 우연히 그 석가족의 성자라는 분이 하나 나오셨는데 그분을 만나면 내가 어떤 업을 지었고 그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그 이제 정신이 약간 들었을 때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는 일심으로 가서 만나가지고 전생의 그 업을 알게 돼요. 전생에 그때도 어떤 복이 있었는지 그 좋은 집안에 훌륭하게 교육을 받고 교양이 있고 잘생긴 그런 여자였대요. 근데 무슨 업을 또 지었는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큰 부인으로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인이 그 부인을 얻어서 애를 낳는데 그때 이제 한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저 애가 커가면 내가 참 그야말로 개밥의 도토리가 되니까 쟤를 어떻게 해서라도 제거를 해야 되겠다. 어린애기를.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죽였나 하는 게 나와요. 바늘 끝을 조금 잘라가지고 어린애기 쥐구멍에다 살짝 박아놨대. 그러니까 아프니까 먹도 않고 칭얼거리다가 나중에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 난 산모가 틀림없이 저 큰 마누라가 죽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네가 죽였지 그러니까 내가 안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 죽인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만약에 내가 네 그 아기를 죽였다면 다음 생에 가가지고 그 애들은 짐승에 잡혀 먹거나 물에 빠져 죽고 남편은 독사에 물려 죽고 가족들은 다 불에 타 죽을 것이고 나는 산채로 땅에 묻힐 것이고 쭉 막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한 거예요. 난 절대 안 했다. 근데 그게 말이 씨가 된다는 걸 모르고서 그때 인과를 안 믿고 다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